혹시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손발이 자주 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속 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혈관 건강에 적신호를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선과도 같은데 막상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혈관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지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65인 박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려오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상당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즉시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동안 본인이 평범하게 생각했던 생활 습관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 혈관 건강을 해친 원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적절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서 지금은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분들이 박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혈관 건강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어붙이면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긴 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같은 물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혈관 노화 또는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많은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건강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과연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 심하게 손상된 혈관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혈관의 기능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평균 5년에서 10년까지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몇 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관 건강이 단순히 음식이나 운동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식습관과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식단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혈관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콜레스테롤은 점점 덩어리를 만들고 결국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도한 당분 섭취는 몸속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대한영양학회가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42%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생각보다 매우 큰 차이입니다. 혹시 평소에 라면, 햄, 소시지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식들이 맛있고 간편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문제는 이 음식들에 포함된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권장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조건 싱겁게만 먹어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는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시는데 정작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같은 양의 토마토를 먹더라도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서 먹는 것의 효과가 다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익힌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약 3배 높았다고 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혈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는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에 비해 혈전 생성 위험이 약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35% 낮았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걷는 속도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보다는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빠르기로 걷는 게 좋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로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혈관의 탄력성도 좋아집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연구팀은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7년 젊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걷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사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이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스쿼트나 벽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20분씩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스포츠과학연구소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약 1.8배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가슴 통증이나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식습관과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혈관 건강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숨겨진 요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핵심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잠을 잘 자는 것과 혈관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여러 가지 회복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혈관 복구입니다. 낮 동안 손상된 혈관 세포들이 밤에 재생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혈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가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약 2.7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고지방 식단 못지않은 영향력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부족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하고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과식하게 되고 특히 단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된 사람들은 평소보다 평균 300칼로리를 더 섭취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당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한다는 걸 아시나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소는 잠들기 2시간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53분 더 빨리 잠들었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자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깨뜨려 다음 주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낮잠은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는 낮잠을 잔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밤 수면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아테네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주 3회 정도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37%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면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코르티솔 분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또한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을 축적시키는데 복부 비만은 다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관 내피세포 기능 장애가 약 3.2배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층을 이루는 세포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혈전 생성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혈관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운동도 좋은 방법이지만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 하루 15분씩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혈압이 평균 8mm 정도 낮아졌고 혈관 탄력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걱정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주 2회 이상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28%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미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사실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고립되어 혼자 지내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우고 우울감을 증가시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29% 높았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단순한 정서적 만족을 넘어 실제 생존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술이나 담배로 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술과 담배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생성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4.5배 높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금연 후 단 1년 만에 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담배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강력합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공식 성명을 통해 안전한 음주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량의 음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롭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음주는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지질 대사에도 문제가 생겨 결국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운동, 명상, 취미 활동 외에도 웃음이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일본 스쿠바대 연구팀은 하루 15분 정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크게 웃은 사람들의 혈관 기능이 즉각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좋아지고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약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여기까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혈관 건강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퍼즐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이 한 가지가 반드시 받쳐져야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숨겨진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장 건강입니다. 놀라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장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즉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들이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며 혈관을 보호하는 물질들을 생성합니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혈관으로 퍼져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서울대병원 미생물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 비율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46% 낮았고 혈관 탄력도는 약 32% 높았습니다. 이는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혈관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들은 실제로 매우 훌륭한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원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김치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너무 짜게 담근 김치는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적당히 싱겁게 담가 먹는 게 좋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양파, 마늘, 바나나, 통곡물,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항생제의 오남용입니다. 항생제는 필요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자주 복용하면 장내 유익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각종 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고지방 식단도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의 실험에서 가공식품 위주로 2주간 식사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평균 38% 감소했고 염증 지표는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손상된 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장은 회복력이 매우 뛰어난 기관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하면 약 4주에서 8주 안에 장내 미생물 구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은 10가지 미만을 먹는 사람보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훨씬 풍부했다고 합니다. 혹시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런 증상들도 사실 장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영양소 흡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전신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태를 장루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들은 이것이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장도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이 그 패턴에 맞춰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활동합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장 기능이 혼란스러워지고 소화 장애가 생깁니다.
독일 민행공과대 연구팀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고 대사 기능이 좋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장 건강이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결국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만 관리해서는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장 건강까지 모두 균형 있게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만 알면 혈관 나이를 실제로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장 건강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환자만 혈당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혈당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하는데 마치 설탕물에 담가둔 고무줄이 딱딱하게 굳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도 똑같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내에서도 높은 쪽에 속하는 사람은 낮은 쪽에 속하는 사람보다 혈관 손상 정도가 약 2.4배 높았습니다. 이는 당뇨병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 급상승은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혈관 내피세포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혈당 급상승은 결국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식후 혈당 변동폭이 큰 사람은 변동폭이 작은 사람에 비해 10년 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3.6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막을 형성해 이후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일본 도쿄대 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43% 낮았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식사 후에 바로 앉아서 쉬거나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혈당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은 식후 15분 걷기가 혈당을 평균 12%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산책은 수면의 질도 높여주고 소화도 도와주니 일석삼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 기초 대사량도 높아집니다. 대한영양학회는 5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도 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지방 함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보다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선택하는 게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제 혈당 관리의 또 다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12주간 실천한 그룹은 일반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8% 낮아졌고 혈관 염증 지표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 중에는 자가포식 작용이 활성화됩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제거하고 재생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혈관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간헐적 단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 저혈당 증상이 있는 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은 피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단순히 뼈 건강에만 중요한 영양소로 알고 계신데 사실 비타민 D는 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부족한 사람보다 혈관 탄력도가 약 28% 높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약 40%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약 7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실내 생활이 많아 햇빛을 쬐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팔다리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단 자외선이 강한 한낮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등에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할 수도 있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 단백질 섭취, 비타민 D 관리까지 모두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의 누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생활해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혈관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130에서 139 사이도 주의가 필요한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 100에서 125는 공복 혈당 장애, 126 이상은 당뇨병으로 분류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적정 수준이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을 꺼리시는데 이미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혈관 손상을 막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 습관 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약과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한 환자는 약물 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52% 낮았습니다. 또한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혈관 초음파나 심장 CT 같은 정밀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혈관벽에 얼마나 많은 침착물이 쌓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쉽고 예후도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검사를 받아서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렵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검진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르고 방치하는 것보다 알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혈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서 검진을 받으시고 만약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혈관을 젊게 만드는 모든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장 건강, 혈당 조절, 그리고 정기검진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혈관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을 매일매일 실천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고령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젊어질 수도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샐러드 한 접시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더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라면이나 햄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 바나나, 시금치를 자주 드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물병을 가까이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불편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과하면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마시고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시거나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스쿼트나 벽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도 추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차 같은 허브차 한 잔도 좋습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아도 침대에 누워 뒤척이기보다는 일어나서 지루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누우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이나 심호흡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2회는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발효식품을 자주 드세요. 아침에 요구르트 1개, 점심이나 저녁에 김치나 된장찌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샐러드나 나물을 매 끼니마다 곁들이세요.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고 복용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한동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과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단 과일도 과하면 혈당을 올리니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고 흰 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 있거나 눕지 마세요. 비타민 D를 위해서는 날씨가 좋은 날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이 좋습니다. 팔이나 다리를 노출시켜 피부가 직접 햇빛을 받도록 하세요. 겨울이나 비 오는 날이 많으면 비타민 D 영양제를 고려해 보세요. 단 하루 권장량은 1000에서 2000 IU 정도이니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번 주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매일 걷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실수하거나 못 지키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여러분의 혈관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식사, 오늘 여러분이 걸은 그 30분, 오늘 밤 여러분이 푹 잔 그 잠이 모두 내일의 건강한 혈관을 만들어갑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건강할 때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돈을 들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면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보상도 주세요. 한 달 동안 매일 걷기를 성공했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보상하시면 안 되겠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격려하세요.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인정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어떤 습관을 가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일찍 끄고 충분히 주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혈관 건강은 곧 생명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온몸을 돌며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 혈액이 흐르는 통로인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비법은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이 5가지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변화할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